주민센터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임서 씨는 보행 보조기에 의지한 채 걸음을 내딛는다. 어디? 그래 가셔. 잘 가셔. 예, 잘 가세요. 예, 예. 오 5분이 지났을까? 가던 길을 멈추고 허리를 편다. 이렇게 해줘야 잠시 통증을 잊을 수 있다. 활처럼 구부러진 허리는 농사일을 하면서 얻었다. 허리가 구부니 자연스럽게 고관절과 무릎관절 통증이 따라왔다. 주변에선 자꾸 허리를 좀 펴고 걸으라는데 마음대로 되질 않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 가슴, 새 가슴 있지 여기가 팍 접혀가지고 아무리 허리를 펴려고 그래도 막 뒤로 이래 뻗쳐가 해도 이게 펴지지를 않아. 이래 뻘떡적게 이래 걸으러 가는데 이래 못 걸겠어. 걷으면 이래 되지. 조금만 걸으면 이렇게 돼. 이창규 씨는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 두어 걸음을 떼면 허리가 맥없이 구부러진다. 손으로 무릎을 짚고 부축을 받아야 겨우 걸음을 옮길 수 있다. 자연스럽게 엎드려지야 편한 거예요. 덜 아픈 거예요. 서서는 못 걸어요, 도저히 아파서. 그리고 여기 그 고관절 아플 때는 그래도 지팽이 짚고 절뚝이면서라도 걸었는데 여기 무릎하고 여기 아프니까 아프기 시작하면 한 발짝도 못 걸어요. 한평생을 땅만 보며 농사를 지었다. 50대 중반에 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척추 골절 사고도 당했다. 한 번 나빠진 허리는 좀처럼 회복되지 못했다. 몇 달 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서 밤잠까지 설쳤다. 몸무게도 8kg이나 줄었다. 수술을 앞두고 정밀 검사가 진행되었다. 이창규 씨의 고통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아이고 수고 많으셨어요. 안 좋은 상태사니까 신경이 이렇게 다 막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체간 근육이라고 하는 이 뒤쪽에 있는 이 요근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너무 말랐고, 요거 뒤에 이제 이건 등 쪽인데 허리 쪽에 이게 이제 직립근이야. 허리를 이렇게 펴게 쭉 하게 해주는 근육. 그게 좀 얇아. 그러니까 자꾸 이제 허리가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창규 씨의 체간 근육은 한눈에도 건강한 남성의 근육에 비해 크기가 작고 색깔도 선명하지 않다. 척추 주변의 인대와 근육이 수축하면서 몸은 S자를 유지하지 못하고 일자가 되었다. 문제의 시작은 약한 체간 근육에 있었다. 체간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척추를 이렇게 펴게 해주는 근육이에요. 그냥 계속 그 구부려서 일하다 보니까 근육 자체가 불용성 위축, 다시 말해서 사용을 안 해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근육이 말라 비틀어진다는 표현이 정확하고요. 체간 근육의 약한 정도에 따라서 걷는 속도가 많이 느려집니다. 빨리 걸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근육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허리를 폈다 구부렸다 하면서 걸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무릎 관절염도 심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잡고 걷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까지도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분들은 앞으로 굽어지기도 하지만은 옆으로도 휘어져가지고 이렇게 자꾸 걷다 보면 한쪽으로 걷게 되는. 그래서 아예 전방을 주시를 못하죠. 이거는 그야말로 체간 근육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현상들이 다 우리가 50, 60대 체간 근육을 아주 소홀히 여기고 결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겁을 먹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그 노력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체간 근육이 있어 인간은 자유롭게 움직이고 걸을 수 있다. 또한 주요 장기들을 보호하면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돕는다.
체간 근육이 인간의 수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지난 9월 생활체육 전국 궁도대회 현장.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 중에서 시선을 끈 사람이 있었다. 올해 100세가 된 김택수 할아버지. 비록 명중은 못했어도 대회에 참석할 때마다 참가자들의 응원이 이어진다. 네, 감사합니다. 술도 한 30년 한 것 같은데. 출석률이 제일 좋으시네요. 365일이면 아마 360일은 나오실 거예요. 이른 아침 김택수 할아버지는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가장 먼저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한다. (100세가) 된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설거지 쉽던데요, 뭐. 그럼 할아버지 이렇게 싱크대 앞에 서 계시면 뭐 이렇게 허리 아프거나 다리 아프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네. 매일 똑같은 시각. 국공장을 찾는 건 김택수 할아버지의 중요한 아침 일과다. 국공을 시작한 건 30년 전. 교장으로 은퇴하고 난 뒤 남는 시간을 보낼 겸 큰 욕심 없이 활을 들었다. 젊은 시절부터 다양한 운동을 좋아했지만 활쏘기의 매력을 따라오지 못했다. 할아버지의 활쏘기 동료는 총 5명. 고령이지만 모두 꼿꼿하다. 활의 장력에 따라 활시위를 당길 때의 무게는 최대 27kg. 아유, 축하합니다. 145m 거리의 관역을 마치기 위해선 많은 근력이 필요하다. 이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관여지는 이만큼 온 거예요. 아이고. 아니 여기서 몇 미터 잘못 쏴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게 말이요. 저 관양 앞에 떨어졌는데 여기 넘어서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노인네는 너무 힘이 세가지고 아이, 주책. 따라가지 못해요. 이 화살이 주책이요. 이게 전신이 운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발끝부터 하나라도 이렇게 긴장을 풀면 안 돼요. 눈까지 전부 일치 단결해야지만 되는 거니까 되게 어려운 운동이에요. 활쏘기는 대표적인 체간 운동이다. 먼저 양다리와 단전에 힘을 주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후 팔과 가슴, 어깨와 등 근육을 이용해 활시위를 힘껏 당겨야 한다. 이때 체간 근육이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면 제대로 활을 쏠 수가 없다. 늙은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움직이질 않잖아요. 동적인 동작이 없고 정적인 동작만 있잖아요. 근데 온 몸에다가 힘을 다 줘야지만 된다고 하는 걸로 해서 좋은 운동 같아요. 그래서 선전을 많이 해요, 젊은 사람들한테. 늙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운동은 축구고 농구고 다 필요 없고 이거다. 백세 김택수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다양한 검사를 통해 근육과 골격 상태를 확인했다. 30년 활쏘기 운동은 할아버지의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점수를 매겨서 보면 100점 만점에 76점이에요. 좋은 편이네요. 우수한 성적이죠. 네. 우등상입니다. 뼈 상태는 여기 척추와 주변 근육 상태도 젊은 사람 못지않다. 균형은 잡혀 있어요. 골격 근량은 60세 이상 남성 표준보다 높았다. 몸통을 포함한 부위별 근육량 역시 모두 표준치를 넘었다. 100세 정도 되신 분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활쏘기를 하면서 체간 근육이 튼튼해지면서 어깨가 쫙 펴지고 목덩어리가 펴져야 심폐기능이 일단은 앞으로 구부러지면 심장도 눌리게 되고 폐기능도 떨어지는데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일단 심폐기능이 좋아져야 우리가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전체적인 그죠 생명 유지의 가장 기본이니까 그리고 장 기능도 이렇게 펴져야 장 기능이 좋아지지 구부러지면 장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장 기능, 심폐 기능 다 도움이 되는 체간 근육이 튼튼하기 때문에 장수에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